설거지의 원래 표준말이 설걷다 였다는 것을 아시나요? 가루약은 말약, 양파는 둥근 파, 칫솔은 이솔. 그렇다면 이 단어들은 어떤 원칙에 의해 표준말 규정이 바뀐 걸까요? 오늘은 어휘 선택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어 맞춤법 교실의 박동근입니다. 설거지의 원래 표준말이 설걷다 였다라는 걸 알고도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표준어, 즉 발음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사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지난번이랑은 좀 성격이 다르게요. 우리가 기존에 써오던 말인데 어휘 선택의 그 어떤 선호도가 바뀌어서 표준어의 지위가 바뀐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옛날에는 잘 쓰지 않던 말이 지금 현대로 와서 더 잘 쓰게 돼서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옛날에는 잘 쓰지 않던 것들이 오히려 현대 국어로 와서 더 선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표준어였던 것들이 이제 표준어로 사용되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어, 우리 옛말이라고 하죠. 옛말과 그다음에 현대말에서 선택의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한자어와 토박이말, 고유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관계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 때문에 표준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방언과 서울말에 있어서 그 표준어의 지위가 또 바뀌는 그런 예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그 예들을 통해서 오늘 그 표준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어와 새말이라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고어가 비표준어가 되겠고, 이제 새말, 신조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조어가 고어를 몰아내고 표준어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제 설거지 하다와 설걷다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래 설걷다라는 말에서 파생돼서 설거지 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설걷다가 표준어였겠죠. 하지만 이 설걷다라는 동사가 현대 국어에서는 설것으니 혹은 설것어라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죠. 다시 말해서 원래 어원은 설걷다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그런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연스럽게 현대 국어에서는 고어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설거지 하다가 새롭게 표준어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애달프다, 애달다. 자, 이건 얼핏 보면 다 쓰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개 다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 같지만은 사실 현대 국어에서 애달으니라든가 애달아서 이런 표현들은 안 하죠. 그냥 애달프니, 애달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답다 역시도 어원적으로는 거기서 나왔겠지만은 현대 국어에서 화자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제 애답다는 비표준어로, 그 다음에 애달프니는 표준어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동나무와 먹이나무. 자, 이거 원래 같은 뜻이죠. 자, 그러나 지금 오동나무라는 표현을 쓰는 서울 사람들은 있지만 먹이나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같은 단어 개념으로 쓸 때요. 자, 그래서 먹이나무는 이제 고어로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동나무를 이제 표준어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두 오얏. 자, 오얏이라는 말은 언제 쓸까요, 우리가? 한자 얘기할 때 오얏니 그 정도에서만 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오얏이 서울말 그 표준어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다 자두자두 하죠. 그러니까 오얏을 옛말을 살려서 옛 전통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언어 현실상 너무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새롭게 자두를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오양이 아니라 오얏은 이제 고어 처리를 하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자와 고유어가 대립하고 있을 경우에, 자, 마음 같아서는 그냥 고유어, 즉 순 우리말만 다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언어 현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한자어가 더 널리 쓰이고 우리 토박이 말이 거의 안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순 우리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혜를 줘서 표준어의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준어의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가루약이나 말약, 사실 말약 같은 경우에 거의 쓰지 않죠. 성냥, 화각,
흰죽, 백죽 이런 경우에는 각각 이제 가루약이나 성냥, 그다음에 흰죽 이런 것들만 이제 우리가 현대구어에서는 그 표준어로 인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말약, 화각, 백죽 이런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표준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규정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보인 거고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표준어나 맞춤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형식적인 조건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어휘 선택의 문제는 사실 정도성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일이 그냥 어휘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좀 익히는 수밖에 없다라는 좀 공부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제 한자어가 더 그 사용의 빈도가 높아서 이제 한자어 쪽에 그 표준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다리 소반, 그다음에 겸상, 맞상. 이 경우에는 이제 겸상은 한자어고 이제 맞상은 그 토박이 말인데 오히려 겸상 쪽이라는 말을 쓰니까 맞상은 비표준어로, 그다음에 겸상만 이제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양파나 둥근파 뭐 이런 것까지 정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둥근파도 사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은 양파 쪽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표준어를 사정을 할 때 양파 쪽만 표준어로 좀 정했죠. 알타리무라는 표현들은 아직도 하시죠. 지금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러나 총각무만 표준어로 인정을 한 거니까 앞으로 알타리무는 비표준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칫솔, 이솔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칫솔을 뭐 압도적으로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일상 언어 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혼동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에 있어서도 방언이면 당연히 비표준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옛날에는 비표준어였던 것이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방언들을 서울말보다 더 선호해서 더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방언이었던 것이 표준어로 그 인정을 받고 반대로 원래 순수 서울말이었던 것이 서울 사람들조차도 그 말을 잘 안 쓰게 돼서 비표준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멍게나 우렁생이, 원래 이 서울말은 우렁생이가 맞죠? 멍게나 우렁생이는 똑같은 말인데 그러나 요즘 뭐 우렁생이 하면 아예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거의 쓰지 않죠. 그래서 멍게 쪽을 이제 표준어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멍게는 이제 사투리였던 것인데요. 그러면 우렁생이는 비표준어냐? 그렇게까지 좀 쳐내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 경우에는 멍게나 우렁생이 모두 표준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방개, 선두리. 선두리라는 말은 뭐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혼동의 염려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제 물방개는 서울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오히려 서울 사람들도 다 물방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방개를 표준어로 인정을 한 거고 그렇다고 선두리를 비표준어로 보진 않고 왜냐하면 학술용어 같은 경우에서는 또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역시 표준어의 자격을 양쪽 다 부여했습니다. 애순, 어린 순, 뭐 이런 것도 역시 뭐 같은 입장에서 두 개 다 표준어로 인정을 하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본래 쓰던 서울말도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새로 서울 사람들이 잘 쓰던 말도 표준어로 인정을 한 건데 다음 보는 예들은 이제 아예 서울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말이었던 것이 아예 비표준어가 되고 그 사투리였던 것, 방언이 오히려 표준어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예들입니다. 빈대떡, 빈자떡. 서울 사람들 요즘 뭐 빈자떡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빈대떡 이쪽만이 이제 표준어고요. 뭐 균머리나 생인손, 뭐 생한손. 이거 생한손에서 왔다라는 것 자체도 잘 모르시죠? 거의요. 그냥 생인손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한손은 비표준어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생인손만 이제 표준어로 정하는 거죠. 뭐 코주부, 잘 쓰지 않지만 뭐 코보, 먹보, 뚱보 할 때 그 보인데 사실 코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코주부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코보는 표준어였던 것이 이제 표준어의 자격을 잃고요. 그 다음에 코주부가 오히려 새롭게 표준어의 자격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8년에 그 표준어가 새롭게 제정되면서 그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복수 표준어와 단수 표준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했다라는 점입니다. 원래 표준어라는 것은 그 비슷한 개념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그 공식적인 언어로 선택하는 건데요. 만약 두 가지 어형이 비슷하게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한쪽만 일반적으로 표준어다라고 인정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걸 한쪽을 비표준어로 설정하기에는 두 단어 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사용 씀씀이가 거의 비슷해서 양쪽 다 표준어로 인정하는 그런 그 범주가 바로 복수 표준어라는 거죠. 자, 먼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 가운데 한쪽이 널리 쓰이는 경우. 이 경우엔 당연히 한쪽만 표준어로 인정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두커니나 우두머니.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두커니 쪽을 많이 쓰니까 우두커니만 이제 표준어로 정한 거고요. 저거 상당히 우리가 발음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혼동들 하는 건데요. 봉숭아, 봉숭화, 봉선화. 비슷비슷하죠. 이 경우에는 발음이 비슷한데 한쪽으로 많이 쓰여요. 어느 쪽으로 많이 쓰이냐면 봉숭아 쪽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봉숭아만 표준어고 봉숭화. 발음이 아주 비슷해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데 이것은 비표준어입니다. 다만 그와 또 비슷한 봉선화도 있어요. 이것은 표준어다라고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준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많이 틀리는 경우인데요. 천장과 천정. 천장이 높다, 천정이 높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두 개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는 말인데 천장이 맞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개인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천장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천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왜 천장이 맞다, 천정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여러 조사를 통해서 서울 사람들이 천장 쪽을 더 많이 선호해서 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천장 쪽을 표준어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 88년도에 그 표준어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씁니다냐, 읍니다냐. 사실 그 88년도 이전에는 두 개 다 썼어요. 그래서 읍니다가 이제 높임의 말인데 씁니다는 그것보다 좀 더 정중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씁니다하고 읍니다의 의미 차이를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현대 국어에서 읍니다라는 말은 거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먹읍니다라고 써놓으면 원래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면 먹읍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먹읍니다라고 써놓고도 다 어떻게 발음했느냐? 그냥 먹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읍니다라는 그 어용 자체를 구태여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현대 국어에서요. 그래서 씁니다와 읍니다 가운데 읍니다를 버리고 씁니다만 이제 표준어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 학생들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는 게 또 병이라고. 이것을 가지고 잘못 유추해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잇음과 잇음입니다. 그리고 영락 없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잇음이냐, 잇음이냐. 그러면서 씁니다로 바뀌었으니까 잇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건 이전에도 저희가 공부를 했듯이 이때 음은 명사형 어미죠. 얼음, 삶, 졸음, 그럴 때 음이니까 이 씁니다랑은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미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러니까 읍니다, 씁니다에서 씁니다로 통일했다고 해서 잇음, 업음의 스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든지와 던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조건 어느 쪽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성격이 아니라 든지로 쓸 자리와 던지로 쓸 자리가 구별되니까 꼭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던지는요. 그 옛날에 경험을 말할 때 쓰는 거죠. 내가 옛날에 얼마나 춥던지 손이 다 굽었다 할 때는 던지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경험. 하지만 둘 가운데 뭐 하나를 선택할 때는 든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때는 먹든지 말든지 선택이죠. 가든지 말든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발음해서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든지 말든지 먹을런지 말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건 다 우리가 그 발음 자체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 표기도 그에 따라서 잘못하는 것들이니까
던지하고 든지는 의미상, 기능상 완전히 다른 말이니까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수표준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복수표준어는 어떻게 보면 공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왜? 둘 다 맞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단수표준어에만 특별히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둡시다. 예. 누가 물어봤을 때, 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죠. 예. 예, 선생님들은 지금, 예, 역시 네라고도 대답하고, 예라고도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반반이니까 둘 다 인정하는 겁니다. 네, 예. 자, 쇠고기가 맞을까? 소고기가 맞을까? 주로 어떻게 쓰세요? 쇠고기, 소고기. 쇠고기로 많이 쓰시죠? 예. 그렇다고 또 소고기가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원래는 소의 고기가 축약됐으니까 어법으로 따지면 쇠고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오는 것이 표준어였지만, 예를 들어서 닭의 고기라든가 이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죠. 그러니까 소의 고기 이런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쇠고기 혹은 소고기를 다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머리, 이때는 쇠머리보다는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쇠뼈보다는 소뼈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죠. 그래서 소나 쇠를 다 이제 복수표준으로 인정을 한 거죠. 우리말은 그 약간의 그 자음과 모음의 변화를 줘서 그 어감, 그러니까 말맛을 아주 감칠나게 아주 미묘하게 그 차이를 내면서 의미 차이를 내는 그런 특성을 가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가나 꽃가 혹은 구린내나 푸린내 그건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원래는 이 한쪽만이 표준어였던 것을 그냥 다 약간의 말맛을 달리해서 그 맛을 감칠나게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이제 표준어로 인정한 겁니다. 꺼림하다나 깨름하다, 나부랭이, 너부랭이, 예, 이런 것들, 너부렁이 이런 것들은 현재 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 우리가 발음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발음이 비슷한 것 가운데 표준어를 정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형태는 다르지만 한 가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단어를 그 표준어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단수 표준어니까 역시 주의해야 되겠죠. 뭐뭐와 개끔, 뭐뭐와 개실이, 뭐뭐와 개실이 우리가 좀 얘기를 하지만 비표준어고요. 개끔만 표준어고요. 뭐뭐하지만서도 좀 강조하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요. 이 가운데에서는 뭐뭐하지만 자 이것만 표준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부스러기, 부스럭지 이건 대부분 부스러기 쓰시죠? 예,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샛별과 새벽별. 자,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 새벽에 뜨는 그 금성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걸 샛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별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둘 다 쓰던 말인데 샛별 쪽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니까 샛별만 그 표준어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새벽에 뜨는 별로 쓸 수도 있겠죠. 이때는 새벽별이 맞는데 다만 이때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 뛰고, 별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금성을 가리키는 개념에는 샛별만 표준어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목시계, 팔목시계. 예, 별걸 다 표준어로 정해놨습니다. 예, 손목시계 쪽을 많이 쓰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손목시계 쪽을 표준어로 정했고요. 예, 술고래, 술부대 다 쓰던 말이지만 술고래 쪽을 더 많이 쓰니까 술고래 쪽을 쓴 거죠. 이건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안절부절 못하다라는 말이 맞느냐, 안절부절이 맞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원래 안절부절이라는 말 자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절부절에 또 못하다라는 뜻이 붙으면 이중부정이 되니까 오히려 긍정의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그냥 안절부절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 표준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절부절하다는 비표준어로 인정을 했습니다. 요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칠칠 맞다. 너 이렇게 칠칠 맞아. 남을 핀잔할 때 그렇게 하죠. 칠칠 맞다. 이거는 칭찬이 아니죠? 근데 칭찬이죠. 원래 칠칠 맞다라는 말은 깔끔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남을 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칠칠맞이 못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좀 칠칠 맞은 것 같나요? 예. 그럼 어쨌든 예, 칠칠 맞다는 표현은 좀 어색하네요. 예. 알사탕, 구슬사탕 뭐 그게 그거지만 알사탕이 표준어고요. 뭉딸사탕이라는 말도 비표준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역시 복수 표준어인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가 몇 가지 여러 가지 쓰일 때, 그러니까 동등하게 쓰일 때는 역시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했습니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할 때는 둘 다 표준어니까 그렇게 크게 주의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휘들 가엾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감감무소식하고 감감소식은 이건 또 둘 다 표준어예요. 안절부절 못하다랑 좀 오히려 반대죠. 그다음에 넝쿨, 덩굴 요것만 표준어고 덩쿨은 또 비표준어니까 이건 좀 그 발음이 비슷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락거리다, 들랑거리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둘 다 복수 표준어니까 그냥 부담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향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취향대로 쓰신다고 해도 어떤 글을 쓴다던가 할 때는 일괄적으로 한쪽만 쓰셔야 되겠죠. 앞에서는 넝쿨 그러다 뒤쯤 가서 덩굴 이러면은 좀 곤란하겠죠.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자, 뜨리다, 트리다. 이건 많이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깨뜨리다가 맞느냐, 혹은 깨트리다가 맞느냐. 자, 어떻게 쓰세요? 평소에 자연스럽게 깨트리다 이렇게 쓰십니까? 깨뜨리다, 뜨리다. 예. 본래 이제 표준어는 이 가운데 깨뜨리다만 표준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 서울 화자들도 깨뜨리다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뜨리다 쪽만 표준어로 인정할 그럴 이제 근거가 미약해진 거죠. 그래서 그냥 뜨리다도 맞고 트리다도 맞는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떨어뜨리다, 떨어뜨리다 다 이제 표준어인 거죠. 부담 없이 쓰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거리다, 대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말의 의성어, 의태어에다 거리다나 대다를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뒤뚱뒤뚱에 뒤뚱거리다를 만들거나 반짝반짝에 반짝거리다를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 것들이죠. 본래는 거리다 쪽만 이것도 역시 표준어였어요. 그 다음에 대다가 붙는 것은 일괄적으로 비표준어로 처리했던 것인데 사실 뒤뚱거리다나 뒤뚱대다 의미 차이가 뭐냐?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정확히 뭐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거리다와 대다의 의미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둘 다 현재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에 거리다나 대다가 붙어서 동사가 될 경우 둘 다 표준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큼, 많지 이것도 역시 조사인데 그냥 다 복수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거 으세요, 가세요, 가셔요. 자, 이건 어느 게 표준어일까요? 어느 쪽으로 주로 쓰세요? 가세요, 가셔요? 가세요. 그럼 셔요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할까요? 오셔요는, 예. 주로 이제 어린이 말투라든가 좀 여성 말투에서 셔요를 좀 많이 씁니다. 남성은 잘 안 쓰고요. 원래 셔요는 시어요에서 온 말이죠. 시어요. 그래서 원래 셔요가 표준어였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자들은 셔요 거의 안 쓰죠? 가셔요, 오셔요. 예, 좀 어색한데. 예, 그래서 언어 연실을 인정을 해서 세요 쪽을 표준어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셔요를 비표준어로 인정하지는 않고 두 개 다 이제 표준어로 인정한 겁니다. 보조개, 볼우물 역시 다 복수 표준어고요. 언덕바지, 언덕배기 역시 다 표준어인데 이때는 언덕배기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언덕배기라는 것 특별히 이제 주의를 해두시고요. 우레, 천둥 역시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우레에서 주의할 거는 우레가 한자에서 온 걸로 잘못 알고 우레, 오이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표준어보다 특히 이제 철자에 주의를 해서 써야 될 부분입니다. 고깃간이나 푸죽간 우리가 다 널리 쓰는 말이니까 요즘 학생들은 푸죽간보다는 사실 고깃간을 더 친숙하게 쓰지만 푸죽간 역시 우리가 계속 써오던 말로 둘 다 표준어다라는 것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특히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예들을 지금까지 설명 안 한 것 가운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들 제가 또 따로 뽑아서 여기 좀 예시를 해봤습니다.
학생들은 놓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느타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느타 쪽으로 많이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표준 발음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고요. 되게 많다 강조의 표현으로 쓰는 그 말인데 되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되게 많다 이렇게 또 쓰기도 하는데 좀 속된 표현에 가깝습니다. 뭐 속되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이때는 되게 쪽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겠고요. 방귀, 방구. 자,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이 중에 표준어는 방귀만 표준어입니다. 그 모음의 차이 때문에 그 잘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을 베다, 손을 비다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이 경우에 역시 베다 쪽이 맞다라고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비다 쪽으로 잠깐 발음하느냐 하면 베다 할 때는 입을 좀 많이 벌려야 되고요. 비다 할 때는 입을 조금만 벌려도 돼요. 그래서 그 발음의 경제성 원리 때문에 우리는 그 현대국어에서 자꾸만 입을 덜 벌리고 얘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다 이렇게 발음할 걸 비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읽기 교육하거나 특히 뭐 이 표기할 때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냐 빨강색이냐 뭐 그게 그거 같지만은 빨강 자체는 단독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빨강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빨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색깔과 색이라는 말과 합쳐서 얘기할 때는 빨간색이 맞다라는 거. 어휘 선택에 따른 표준어 규정은 어떤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휘 사용의 문제는 그 선호성의 문제죠. 그리고 정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휘 선택의 그 공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휘 개별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이 쓰고 있던 말이 비표준어라고 그 확인이 되면 그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평소 바른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신뢰할 만한 국어 사전을 자주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표준어 지정에 관련된 마지막 문제로서요. 표준 발음법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